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의 투자 전문가들이 이런 정확히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아까와 다르게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CAGR이 오히려 저는 올랐죠. 4개월 만에 제가 31%의 수익을 얻었었거든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 마켓 타이밍은 불가능하니 그냥 장기 투자라는 건데요. 장투만 가지고 가자니 조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마켓 타이밍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마켓 타이밍. 오. 마켓 타이밍은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뭐 변동성이 커도 난 정말 장기간 투자할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신경 쓰이지 않아. 뭐 30% 50% 하락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마켓 타이밍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서영님 어때요? 이번 하락장에 어땠죠?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쵸? 너무 불안해했어요. 그쵸. 내가 심리가 흔들리면은 그런 분들은 마켓 타이밍을 활용하는 전략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장기 투자자였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변동성을 못 견디는 투자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켓 타이밍을 쓰셔야 되고, 제가 오늘 마켓 타이밍에 대한 약간 미니 강연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맞추는 것을 말하거든요. 조금 더 풀어보면 주식이나 ETF를 내가 결국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면 오를까? 또는 지금 팔면 좋을까?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바로 마켓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뭐 5만 원일 때 지금 사면 오를 것 같아 라고 사고 또 주가가 뭐 6만 얼마일 때 뭐 비싼 것 같아 팔고 그런 게 이제 마켓 타이밍인 건데 이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100%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의 투자 전문가들이 이런 정확히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잘못 투자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마켓 타이밍은 정확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그냥 정리식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마켓 타이밍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하락장 초기에 미리 빠져나와서 나의 자산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미리 빠져나와서 현금화해 놓은 것을 뭐 예금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이제 상승장 시작할 때 또 마켓 타이밍을 보고 저점에 들어가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투자 대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벵가드 CEO 잭 브레너는 수년에 걸쳐서 이 시장 타이밍을 이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사실 그런 천재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워렌 버핏도 6개월 또는 내년 다음 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사실 저는 정확히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게 또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역으로 손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렌 버핏은 미리 이번에도 미리 빠져나갔죠. 2월, 3월 하락하기 전에. 그럼 그분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음. 신기하죠? 네. 저는 그분이 정말 마켓 타이밍을 보고 투자한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정한 투자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음. 기준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그냥 일관되게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 지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점은 완벽한 건 절대 없다. 그리고 MDD, 맥스 드롭다운은 줄어들 수 있지만 CAGR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거죠. 그리고 상승 하락장이 아닌 횡보장에서는 오히려 이 손실이 누적될 수 있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큰 상승장도 아니고 큰 하락장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수수료 때문에 손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나 그런 전문가들도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은 뭔가 100% 맞춰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100% 내가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음.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출근할 때 다들 날씨 보고 이제 나가죠, 밖에. 네.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뭐, 안 갖고 가도 되는지, 그거 보고 이제 일기예보를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켓 타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가 오늘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우산을 맞아요. 갖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우산을 안 갖고 갔는데,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쵸? 이것처럼, 뭔가 마켓 타임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에 계절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옷차림을 바꾸죠. 네. 겨울에는 패딩을 꺼내고 여름에 반팔을 꺼낸 것처럼 이런 대비는 어느 정도 미리 해놓으면은 그 계절에 왔을 때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제가 바라보는 마켓 타이밍이에요. 그거는. 네. 저는 오늘 내가 팔고 내일 무조건 하락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뭔가 보편적인 타이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 좀 거시적인 경제 지표로 좀 마켓 타이밍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럼 마켓 타이밍을 적용한 전략과 적용하지 않는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걸 제가 퀀터스에 있는 백테스트 툴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전략은 마켓 타이밍을 사용하지 않은 전략이에요. 보시면 CAGR이 55%고 MDD가 마이너스 52.63%죠. 지금 마켓 타이밍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전략은 반토막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52%의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 10억을 투자했는데 5억이 됐어. 이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보다는 마켓 타이밍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전략이 바로 마켓 타이밍을 적용한 전략입니다. 오, MDD가 어떻게 변했죠? 마이너스 29.38%로 굉장히 좋아졌죠. 네. 아까와 다르게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CAGR이 오히려 저는 올랐죠. 네. 마켓 타이밍을 써서. 그럼 이 전략을 만약에 내가 20몇 년 동안 투자했으면은 누적 수익률이 230만 %를 네?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마켓 타이밍은 100% 정확하게 동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구간에서 또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그 손실을 피하게 되는 거죠. 좀 내려보시면은 이 전략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마이너스인 구간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마이너스 20%, 나머지는 다 벌었어요, 돈을. 그리고 시장 지수와 대비 비교해 봤을 때 2017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딱 두 번만 마이너스였고 나머지는 다 시장 수익률을 이겼습니다. 제가 첫 번째 퀀트 투자를 제 돈 넣고 했을 때 4개월 만에 제가 31%의 수익을 얻었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계절성을 이용한 마켓 타이밍을 썼었고요. 11월부터 들어가서 4월에 파는 전략이었어요. 실제 이 성과를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한 종목이 528%를 기록합니다. 한 종목이 4개월 동안.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 수익률이 32.85%를 기록하면서 저는 4개월 동안 퀀트 투자를 한 거고요. 이 한 종목이 정말 크게 올랐었죠. 이것 때문에 저는 크게 벌었던 거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퀀트 투자를 했을 때 2주 만에 9% 수익을 먹고 매도했어요. 마켓 타이밍이 빨간불이 켜져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저는 바로 나갔었고 실제로 그 뒤에 그 다음 주에 시장이 엄청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마켓 타이밍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구나. 물론 매번 완벽할 수 없겠지만은 승률이 높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팀장님 그러면 마켓 타이밍 되게 많이 여러 번 써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거 쓰시는지 혹시 힌트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용하는 마켓 타이밍은 바로 퀀터스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사용하는 마켓 타이밍은 퀀터스에서 팩터 전략 안에 있는 마켓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직접 백테스트 여러 번 해보면서 그 최적화된 수치를 제가 찾아낸 거고요. 어떤 지표를 쓸지도 제가 여러 번 다 백테스트 해보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백테스트를 해봤고 저는 이렇게 이 전략을 지금 마켓 타이밍으로 쓰고 있고 이게 첫 번째 마켓 타이밍이고 두 번째 마켓 타이밍은 이제 다른 지표를 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두 개를 쓰느냐?
이 한 마켓 타이밍이 정확하게 동작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동작 안 했을 때는 내가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하락하고 있고 더 빠질 건데 이 마켓 타이밍이 안 켜졌어.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 그럼 저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손실이 누적되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마켓 타이밍에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내 버전인 거고 나머지 하나는 해외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마켓 타이밍이 지금 퀀터스에 있는 트레이딩 설정 안에 있는 마켓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경제 지표는 안 씁니다. 마켓 타이밍으로. 왜 안 쓰냐? 경제 지표를 마켓 타이밍을 쓰면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하락해 있어요. 선반영해서. 그래서 경제 지표를 마켓 타이밍에 걸면은 오히려 성과가 정말 안 좋아져요. 아예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 지표는 안 쓰고 금리 이런 것도 아예 안 씁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한번 마켓 타이밍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면 저 같은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저 같은 주식 초보자들에게는 이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지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마켓 타이밍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마켓 타이밍이 나의 자산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열린 마인드로 경제 지표 뭐 포함해서 다 백테스트해서 마켓 타이밍을 나한테 맞는 마켓 타이밍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그 MDD라는 개념이 나는 마이너스 30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마이너스 40일 수 있거든요. 견딜 수 있는 게.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마켓 타이밍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마이너스 10%도 못 견뎌. 그러면 그 10%가 넘지 않는 마켓 타이밍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또는 수만 번 백테스트 해보면서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경제 지표는 후행성이어서 마켓 타이밍 시그널로 정확하게 동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